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참 시장의 호재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제일 큰 호재는 불확실성, 악재의 완화, 해소가 제일 큰 호재였나 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사고 싶지 않은 물건 같아 보였던 주식시장이 이제는 그때 샀어야 했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있는 시장이 돼버렸는데요. 자, 시장의 호재성 재료로 언급할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총 두 가지였습니다. CPI 그리고 해리스 트레이드. 어떤 내용들로 정리가 됐는지 브리핑 뉴욕으로 함께 정리해 보시죠. 자, 간밤 뉴욕의 마감 상황입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까지 모두 상승했고요. 특히나 나스닥 2.15%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 초였나요? 오라클의 실적 발표를 두 번씩 언급드리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그널일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확실히 좀 시그널이 맞았나 봐요. 나스닥과 특히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무려 8% 급등했습니다. 이러면서 기술주들의 랠리를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 역시 1% 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퍼스트 솔라의 급등도 좀 눈에 띄죠. 말씀드린 대로 해리스 트레이드 이번엔 또 가열차게 일어났습니다. 태양광 관련주가 두 자릿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해리스를 다음 대통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지 잠시 후에 또 정리해 보도록 하죠. 테슬라는 좀 아쉽지만 1%도 못 올랐습니다. 줄을 좀 잘못 섰을까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계속 좀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CEO가 X에 뭐 글도 올렸더라고요. 사실 내가 봤을 땐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크게 공감이 안 되나 봐요. 퍼스트 솔라와 테슬라의 주가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 조금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체크포인트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일단은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건 개인적으로 CPI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부터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쭉 내려오고 있는 그림 예상한 대로 하향 곡선이 유지가 됐습니다. 2.5%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했고요. 이거는 시장의 예상치가 2.6이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푸드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를 따지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여전히 3% 구간이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예상치보다 0.1%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건데 어찌됐든 하향 추세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인식을 해줬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이게 사실은 뭐 0.2%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어떤 해석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 자체도 좀 좋아졌고요. CPI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좀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됐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면 좋아 보이지만 저렇게 보면 또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완벽하게 원했던 그림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연내 125bp 정도, 그러니까 B컷을 한 2번 이상 해야 될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의 침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빠르게 다음 주로 예정된 FOMC에서 베이비 스텝 25bp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90% 가까이 베이비 스텝 쪽으로 갔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히려 좋아라고 인식하면서 반등했던 것에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25bp로 넘어갔다는 건 다시 말하면 경기 침체가 너무 급하게 와서 지금 50bp 뭐 그 이상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에 많은 투자자들이 동의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연착륙을 다시 한번 끌어올 수 있게 되었고 고용이 지나가고 나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니구나라고 모두가 동의를 하는 골디락스를 다시 한번 외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향이 기술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기술주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역시나 해리스와 트럼프의 일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토론 결과예요. 토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압도적으로 해리스가 승리했다라는 부분들이 63%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들 좀 보셨을 거기 때문에 굳이 그에 대한 소감이나 언급이나 그런 것들은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제가 느꼈던 건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을 때보다는 조금은 더 좀 이성적인 토론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들이 확실히 미국 시민들에게 어필이 좀 되지 않았나 그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 급등했고요. 시장에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좀 가열차게 일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의외로 트럼프 수혜주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 물론 급락했습니다. 10% 넘게 급락했지만 그래도 약간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이죠. 양봉을 일단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트럼프의 가장 큰 수혜라고 평가받았던 비트코인인데요. 이 토론하면서 계속 빠진 겁니다. 계속 빠졌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저점을 지켜줬거든요. 그리고 토론 끝나고 쭉 내려왔었는데 간밤에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요걸 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만약에 당장 오늘이 투표 당일이라면 결과가 트럼프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2대 46이었던 게 50대 49로 줄어든 것뿐이지 아직까지 이걸 뒤집지는 못했고요. 이 대선에 대해서 다들 어떤 룰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선거인단이 많은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주에서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경합주의 지지율이 여전히 트럼프 그리고 해리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11명, 16명, 19명을 확보하고 있는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가 이기게 됐을 때 트럼프가 여전히 유력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직 모른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걸 알고 있는 해리스가 그래서 굳이 2차전을 신청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 이후에 나왔던 얘기들에 따르면 트럼프가 얘기했던 가장 핵심적인 말은 이번 토론은 사기였다. 다 짜여진 각본이었다라고 또 다시 음모론을 좀 펼친 부분이 있었고요. 해리스 쪽에서 나왔던 건 한 판 더 하자. 확실히 자신감이 좀 붙었더라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이겼는데 한 판 더 하자를 왜 외칠까를 생각해 봤는데 결국에는 앞에서 보셨던 지지율의 격차가 여전히 좀 남아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월가에서도 이게 사실 굳이 따지면 아무런 그런 정책적인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트럼프가 갖고 있는 강점 그리고 해리스가 갖고 있는 약점을 완벽하게 이걸 뒤집지는 못했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급격한 해리스 트레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조금 더 시장을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건 당장 투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1월까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점에서 잘 시장 상황 판단하면서 조금씩 다가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보죠.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호재성 재료들을 다 보고 나니까 악재성 재료 하나가 눈에 들어오네요. 보시는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질 정도의 엔달러 환율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시장이 8월에 그 블랙 먼데이를 맞이했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다음 주를 기점으로 FOMC를 기점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엔화는 어제 또 BOJ의 총재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트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때처럼 급격하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시장을 막 충격에 빠지게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볼 때는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조금씩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관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비즈 맵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여기다가 제목을 썼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으로 돌아온 거니? 라는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그 시장이 이틀 연속 반복되니까 좀 믿어도 되는 걸까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다 올랐고요. 테슬라만 조금 아쉬웠지만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를 위시한 반도체주의 급등세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엔비디아부터 당연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왜 8% 넘게 급등했을까?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거 아니고요. AI 쪽에 호재가 터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경기 연착륙 시그널을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 뭐 AI 투자고 뭐고 캐펙스 줄어들 수도 있잖아 라는 우려가 엔비디아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자마자 이렇게 116달러까지 120달러 근처까지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트리플 탑을 찍은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좀 갑론을박이 나뉘죠.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AI 안에서 계속해서 시각을 확장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모건 스탠리는 ARM 홀딩스를 오히려 또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ARM 홀딩스가 그 반도체 처음에 IP를 만드는 그런 업체잖아요. 앞으로는 엔비디아가 집중 공급하는 그런 대규모 그러니까 짜여진 그런 모델이 아니라 위에서 계속 이제 요청을 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판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판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오히려 중간에 있는 앞단에 있는 기업들이 더 역할을 크게 차지할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과연 이게 실현될지 한번 잘 챙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 역시나 해리스 트레이드 한번 봐야겠죠. 태양광 관련주인데요. 이게 퍼스트 솔라라는 종목입니다. 퍼스트 솔라가 정말 찐 반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CNBC에서 탐구를 해본 건데 이게 240달러 수준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신고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히게 239달러에 끝났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직까지 해리스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라는 관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어찌 됐든 지금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해리스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만약에 그게 가속화된다면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 민주당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풀테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될 것이다. 뭐 파월 연준 의장 그대로 갈 거고 파월 연준 의장 하고 싶은 대로 아마 통화 정책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섹터, 차지포인트, 포드 이런 종목들 올라와 있고 무엇보다 멕시코 ETF 좀 눈에 띄더라고요. 트럼프가 되면 이제 멕시코 앞에 장벽을 세울 텐데 그게 없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무역 쪽에서는 호재다라고 보는 관점 이런 부분들 잘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특징 중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국내 2차 전지주 투자자분들에게 희소식이 또 전해졌죠. 앨범알이 13% 급등했습니다. CATL의 감산 소식이 어제 국내 증시에 이미 영향을 좀 줬는데 앨범알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리튬 가격에 대한 어떤 반등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고생 끝 계속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아직까지 조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점은 확실하게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 정도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소식 계속 들려오기를 기다려보죠.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에 좀 네.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는 확실히 분위기가 좀 그쵸. 달라진 네,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간밤에는 어떤 재료가 나와도 약간 호재로 좀 인식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뭐 화요일에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경기 지표를 계속 확인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를 찾을 거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주 8월 고용 보고서 충격에서 일단 시장이 완화가 됐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 9일에 뉴욕 연은의 이제 8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좀 안정화가 됐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CPI, 그다음에 근원 CPI가 시장 전망치만큼 나오면서 일단 시장을 안정화시켰어요. 그러네요. 예, 이 부분에서 일단은 뭐 점수를 저는 주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어제 대선 주자 TV 토론에서 나온 해리스의 어떤 판정승 요 부분이 해리스 딜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한번 크게 끌어올려주면서 시장이 좀 모멘텀, 좀 탄력을 좀 받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4.9%, 그다음에 예. 나스닥도 한 2.17% 오르면서 업종별로 본다면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IT라든지 반도체, AI,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물론 이제 테슬라는 조금 못 올랐습니다. 뭐, 그러게요. 예, 좀 뭐 어떻게 제가 줄을 잘못 썼죠. 예, 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네. 나머지 이제 전기차라든지 예. 아니면 전기차를 이제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될 뭐 포드라든지 GM까지 이렇게 이제 성과가 좀 나오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시장이 제가 이제 박스권 말씀을 드렸는데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상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을 경기 지표하고 해리스들이 오늘 제공한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빅스 지수 지금 다시 한 17 정도로 이렇게 좀 완화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둔화가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좀 죽은다고 하면 안 되죠. 감소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시장을 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아마 이제 오늘 PPI 발표도 있을 거고요. 네, 다음 주 연준의 어떤 이제 FOMC 회의에서 그 결과물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대감만큼은 변동성이 점점 죽어간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PPI 다음 주 FOMC 뭐 확인할 게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또 변동성 우려 여전히 갖고는 가야겠죠. 뭐 두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CPI, 해리스 이 영향이 아마 엔비디아에 좀 갔던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가 근데 8%나 오르는 거는 네. 예상 못했는데. 일단은 뭐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 정도 수준에서는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기술적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호재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번에 엔비디아 거의 $100 근처까지 갔을 때 네. 너무 사고 싶으시다고. 네. 왜냐하면 이제 심리적인 선도 그 정도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 목표 주가가 변동이 없어요. 하향 조정을 안 했어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140에서 $150 사이에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뭐 최근 이제 어제부터 나오는 게 엔비디아만큼 AI 밸류 체인의 중심에서 매출과 수익을 향후 추가적으로 몇 배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찾기가 힘들다. 그렇죠. 예, 네. 결국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젠순왕 이제 회장이 CEO가 나와갖고 결국 블랙웰을 언제 자기들이 적시에 빨리 제공해줘에 따라서 앞으로 엔비디아의 매출이라든지 수익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먼저 본다면 해리스딜을 저희가 생각할 때 해리스딜로 이 시장을 밀어 올리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리더십이 안 바뀔 경우에는 그게 중요하죠. 네. 비용이 안 든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바뀌면은 시장에서 그 바뀌는 거에 따른 이제 뭐 주도주도 바뀌고 뭐 다 바뀐다는 맞아요, 비용이 맞아요. 듭니다. 근데 그 비용이 안 든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는 엔비디아가 어제 8% 정도 올라갔으면 거의 심리적 요인까지 겹쳐갖고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뭐 $140가 이제 전 고점인데 그걸 뚫고 가기는 제가 봤을 땐 당분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밀어올리는 힘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뭐 물론 AI 수혜주가 과연 트럼프 수혜주냐, 해리스 수혜주냐를 놓고
놓고 따지면 그건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어찌됐든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 내내 주도주 역할을 좀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이어간다면 앞으로도 주도주 그렇죠. 역할을 또 할 가능성이 또 있겠죠.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엔비디아의 탄력과 탄력이 더 붙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다른 종목들도 좀 있었는데 종목들은 그 이슈들 얘기하면서 한번 쭉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해리스 후보가 확실히 좀 판정승을 거뒀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던데 네. 이 때문에 퍼스트 솔라 같은 종목들이 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국장도 마찬가지로 네. 오후장에 네. 해리스들이 분명히 이제 반영이 됐어요. 전기차도 많이 상승했었고, 뭐 하나솔루션 같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도 또 많이 상승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이제 태양광 어떤 소재라든지 설비, 공사, 그다음에 에너지 제공까지 종합업체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태양광 시장을 한 50% 넘게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 수혜주로 사실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UBS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AI 전력 수요를 담당할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수익이 한 300% 이상 증가할 거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사실 해리스의 어떤 라든지 금리 이제 인하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에 눌려 있던 주가가 어제 좀 터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도 이제 차트로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240달러 이상을 충분히 저는 넘어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토론 전에는 트럼프가 한 48%, 해리스가 47%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토론 이후에 CNN 조사에 의하면은 해리스가 한 63% 정도로 지지를 받으면서 거의 판정승으로 나왔다라고 보면은 당분간 해리스의 어딜이 이 시장에서 지수를 박스권 상단까지는 좀 끌어올려준 데는 충분히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해리스들이 갖고 있는 지금 주주들이 결국은 미국 내에서 뭐 나스닥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이 결국 주도주 쪽에 지금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이제 하나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전에는 이제 그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 당선될 때는 샤이 트럼프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뭐 샤이 트럼프가 있지 않겠냐 하는데 시장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트럼프는 다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굳이 샤이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그리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뭔가 좀 정상적인 건 아닌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샤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샤이 해리스가 있지 않냐. 이제 어제 이제 토론 끝나고 나서 이제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지지선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냥 이게 단순하게 한 2억 5천 명의 이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지지를 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백인 여자거든요. 백인 여자가 유색 인종의 여자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미 힐러리 클린턴이 맛봤거든요. 그때 백인이 나왔지만 유색 인종의 여자분들이 지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여태까지 뭐 오프라 윈프리라든지 다 나왔는데 다 유색 인종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오면서 아마 샤이 해리스 쪽이 더 많지 않겠냐 지금. 왜냐하면 미국 내 가정에서 백인 가정에서 여자분들이 이쪽 해리스를 지지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지금 어제 분석이 좀 나와갖고 제가 보기에는 해리스들이 좀 당분간 조금 더 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 감안했을 때 뭐 물론 아직까지 좀 접전이라고 합니다만 해리스 후보가 갖고 있는 뭐 장점이라든지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연준의 통화 정책을 올해 내내 계속 우리가 기대하면서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는 뭐 큰 변동은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네, 저는 뭐 변동은 없다라고 보고요. 예. 일단은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피벗이 어떻게 보면 해리스를 더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이유를 뭐 정치적 이유를 뺀다면은 뭐 가장 큰 게 기준금리하고 인플레이션 갭 차이거든요. 이게 시장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시키고 저 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그런 노력이거든요. 그리고 한 300bp 정도 비정상화돼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야 돼요 지금요. 뭐 두 번째는 뭐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내렸다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대선 기간 동안에 소비 확대 지원을 위해서 금리가 좀 인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2배,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컷이나 무슨 뭐 장기금리 인하 트렌드를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금리가 인하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비가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트럼프가 계속 민주당을 비난했던 이유가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과 그렇죠. 소비가 감소하면서 결국 경제를 파탄에 이끌었다는 게 가장 주요 경제적인 문제점 공격 지적이거든요. 포인트였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해소가 된다. 특히 해리스가 대선 과정에서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해리스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대선이 금리에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금리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또 해리스 딜을 또 밀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군요. 예를 들면 일단 물가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해리스 후보의 어떤 지지세도 다시 한번 규합이 되고 있고요. 걱정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해소되는 느낌이라서 네. 그러면 앞으로 뭐 크게 시장에 악재가 될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뭐 또 혹시나 그거 모르죠. 예, 예. 2차 TV 토론에도 뭐가 나올지도 그렇군요. 예. 모르고 과거 이제 경험치를 본다면은 또 네네. 이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막 거의 마지막에 러시아 이메일 스캔들이 나와버렸거든요. 예, 그런 스캔들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또 이제 그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또 일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끝까지 긴장은 못 놓을 것 같아요. 아마 2달 남았지만은 끝까지 긴장은 갖고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다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고용 지표 부분에서 조금 더 다시 또 충격이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8월, 9월 계속 시장 첫째 주에 공포감이 밀려온 게 결국 고용 지표 갖고서나 지금 밀려왔거든요. 그래서 고용 지표는 계속 저희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어요. 물론 CPI. 예, CPI가 지난달에 2.9%였는데 전년 대비해서 이번에 2.5%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3.2%로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국제 유가는 지금 분명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데 반대로 주거비가 상승이 지금 되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현재까지는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이제 문제에 영향을 줬었는데 앞으로 이제 주거비라든지 이런 생활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네. 시장에서 또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건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물론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은 앞으로 변수는 계속 남아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준이 빨리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예. 이게 장기적으로 이러한 사회적으로 나 있는 이 비정상된 시장을 어느 정도 끌고 내려가서 정상화시킨다는 그런 의지를 계속 보여주는 게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물가 떨어지고 있고요. 대선 윤곽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고요. FOMC에 대한 전망치도 조금씩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불확실성 요소들 많이 완화되고 있고요. 이제는 해소라고 불러도 되는 지점에 거의 다 와 있는 것 같네요. 정말 우리가 사상 최초의 미국 여성 대통령, 그것도 유색인종 여성 대통령을 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귀추가 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뉴욕 증시 많이 좀 정리가 됐는데 국내 증시는 사실 이제 그게 있어요. 추석이라는 게 참 큰 것 같아요. 당장 이제 현금을 다들 쓰셔야 되고 저도 이제 당장 오늘 내일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러 백화점도 가고 그럴 생각인데 그러면 여전히 좀 부침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요즘 이제 사실 미국과 동조화가 이제 반만 동조화돼 있다. 예. 올라갈 때는 못 올라가고 그렇죠. 내릴 때는 같이 내려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만 동조화됐다고 보는데 그것도 조금만 있으면 해소는 저는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국내도 지금 IT라든지 특히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가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가 매수세 플러스 그다음에 업종 순환매, 물론 순환매가 너무 짧긴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합친다 그러면은 결국 시장이 국내도 미국과 마찬가지 당분간 박스권으로 좀 들어가지 않겠냐는 보여지고요. 이번 해리스들이라든지 이런 몇 개 이벤트가 결국은 도중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까지요. 이벤트를 합친다 그러면 국내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좀 상단으로 밀어 올려주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추석 전에 일단은 유동화시키는 게 좋은 건지 리스크가 있으니까 진짜 궁금해요. 금요일에 사고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담고 가야 될지 예. 팔고 가야 될지 예. 많이 보시면 저는 일단은 담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담고 가는 게 추석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보내게 되지 그래요? 않을까. 예. 오히려 왜냐면-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군요. 예, 왜냐면 안 사갖고 그쵸. 시장 올랐는데 3일 동안 막 그쵸, 뉴욕 네. 증시 보면서 올라 네. 있으면은 더 기분 나빠요. 네. 뭐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올라가는 걸 보시면은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140 정도가 이제 전고점이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사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 사실 조금 더 이제 보유를 하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추석 내 다른 친척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소외되지 않지 않을까 그럴 제가 수 봤을 때는. 있군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리스 관련돼 있는 딜도 좀 갖고 가시는 것도 아마 국내 이제 그 순환매 사이클에 또 하나의 또 그 섹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좀 수혜주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는 했습니다만 주식시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참 통하는 건가 싶었었는데 이제는 좀 윤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밀렸던 IT를 포함해서 해리스 딜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뭐 신재생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좀 희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추석 지나가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담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 어떤 종목 사야 될지 잘 고민해 보시는 걸로 하죠. 지금까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전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시장이 혼조세 그 자체입니다. 간밤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됐고 조금은 실망스러운 결과 어느 정도 B컷은 잠재워지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또 한 번의 폭등을 보였습니다. 무려 8%의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 반도체 고점론, AI 거품론을 좀 잠식시키는 그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주들의 투심이 제대로 꺾여 있는 상황이죠. 오늘 시장 살아날 수 있을지 특히나 반도체주들의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마감가 살펴볼게요. 어제는 확실히 형보다 아우가 강했습니다.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더 돋보였고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냈지만 어제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약진을 해주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어 갔습니다. 709포인트 올라갔고요. 코스피는 2513포인트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미국 TV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전 세계인이 주목을 했었는데 TV 토론회 이후에 환시장의 변동성은 좀 더 커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엔화 가치가 폭등을 하는 모습, 달러당 엔화 가격이 무려 131엔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었고요. 국내 증시 안에서도 환시장의 변동성은 좀 컸었는데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거래소에서 무려 1조 원 넘게 외국인들이 던졌고요. 7거래일 연속의 매도였습니다. 선물 시장까지 팔자 포지션 취해가면서 시장이 굉장히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었는데 오늘은 또 한 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짜가 도래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의 수급 변동성 체크 필요하겠고요. 장 마감까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 유의해 보시면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가 또 한 번의 하락으로 7거래일 연속의 하락으로 결국 65,000원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연중 최저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고요.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의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증권사들은 잇따라 너나 할 것 없이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삼성전자 반등 나올지 그 여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유한양행 어제 장 초반에 7%가량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랭라자 상업화에 대한 마일스톤 804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급등 나왔지만 오름폭 다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 시장 안에서 특징적인 섹터들 3가지 꼽아봤는데 은행주 올라와 있네요. 그 직전일에 JP모건 체이스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은행주들이 소위 말해서 그 이자 장사를 한다고 하죠. 앞으로의 그 이자 마진율이 수익률이 좀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JP모건 체이스가 급락이 나왔었고요. 국내 증시 안에서 그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4대 은행주들의 골이 굉장히 깊었고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6%대 하락,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도 4%대 하락이었고요. 밸류업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밸류업주들 전반적으로 눌렸던 어제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 올라와 있는데
확실히 최근 시장 안에 그 중심에 서 있는 쪽입니다. 위고비 출시가 이제 10월로 임박을 해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부각을 받아가고 있고요. 한미약품은 어제 장중에 하락으로 등을 돌렸는데요. 신개념 비만 치료 물질을 11월에 미국 학회에서 공개하겠다라는 모멘텀이 있었지만 어제 전반적으로 주가 변동성은 커졌습니다. 오름폭을 일부 반납을 하면서 끝냈던 비만 치료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리화나 관련주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트럼프 테마주로서 좀 거론이 되는 쪽이죠. 이제 해리스가 원래 이제 마리화나 계속해서 합법화 지지를 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트럼프도 우리 개인들이 마리화나 소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었지만 어제 전반적으로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좀 빠져가는 모양새 그려갔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화일약품이 10%대, 한국 BNC 에머리지가 4에서 5%대 골 깊은 낙폭이 보였다는 부분 어제 특징적으로 살펴졌습니다. 확실히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 그 TV 토론 이후에 해리스가 트럼프 잡았다라는 의견들이 우세한 상황이죠.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미국 유권자의 63%가 해리스가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해리스가 이제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 모습으로 트럼프에게 2차 토론도 제안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미국의 엄청난 그 팝 가수, 여성 가수가 있는데 그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콘서트를 하면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날 정도로 엄청난 팬을 거스리고 있는 가수인데 이제 공개적으로 해리스 지지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따른 영향도 클 거라는 분석들 어제 헤드라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어제 해리스 트레이드가 강세를 보였죠. 트럼프 트레이드는 급락이 나왔었고요. 대표적인 섹터 2차 전지와 신재생 되겠습니다. 어제 LG에너지솔루션이 5%, 삼성 SDI는 무려 9%의 급등이었고요. LG화학도 3% 가까이 올랐고요. 리튬 관련주 너나 할 것 없이 빨간불을 켜졌던 하루였습니다. 자, 리포트 준비를 해봤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셀 업체 중에서는 가장 빠른 반등이 나올 거다. 목표 주가 48만 원으로 어제 신한투자에서 상향 조정 나왔고요. 삼성 SDI는 목표 주가 64만 6천 원이 유지가 됐습니다. ESS라는 키워드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삼성 SDI는 호재도 있었습니다. 선택과 집중하겠다. 편광필름 사업 중국에 매각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 반도체, 배터리 소재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슈 있었는데 그 소식 전해졌을 때는 주가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락이었었고요. 어제 9% 반등 나왔고 반면 LG화학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우려는 있습니다. 양극재 업체들, 그러니까 탄산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가 많이 줄고 있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가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제 리튬 주들이 올라간 데에는 CATL이 이 탄산 리튬 그 광산 운영을 중단하겠다라는 그 설이 한 차례 돌았습니다. 블룸버그 통해서 전해졌고요. 이 탄산 리튬 관련해서 앞으로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죠. 만약에 진짜 CATL이 광산 운영을 중단을 했다면 UBS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리튬 가격이 11%에서 23%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 오늘 리튬 주까지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신재생도 올랐습니다. SK 이터닉스가 상한가로 접어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실적 개선 기대감 안고 가고 있고 다만 한화솔루션 쪽에서는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죠. 신용등급도 지난 6월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 차례 하향 조정된 바 있었습니다. 주가는 그래도 7%의 상승 나와줬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 뭐 썬런이라든지 퍼스트솔라 같은 기업들 한마디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강세 이어갈지도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다운사이클 진입일까라는 키워드 달고 있는데 이제 사실 간밤에 엔비디아가 8% 올랐다 보니 어느 정도 좀 불식시키는 하루가 됐었죠.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디램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PC용 디램 레거시 제품이 7월 대비해서 한 2.3%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고요. 중요한 건 현물 가격이거든요. 현물 가격은 이 대리점에서 사고 팔 때 오가는 그 가격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그 가격 변동은 있습니다만 추세를 단언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그 반도체 투자 심리를 반영을 한다는 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디램 현물 가격도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그 가격 하락 이유는 너무나 뚜렷하죠. 수요의 부진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번에는 고점을 준비하라라는 8월 20일자 산업 보고서도 한 차례 내놨었는데 2021년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이 온다, 반도체 다운사이클을 정확하게 예측을 한 바가 있어서 이번에 주목도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아직 아니다라는 의견도 많이 내놨죠. 미래에셋에서는 4분기에는 반등해 줄 거다.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는 다운사이클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전일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였었는데요. 골드만삭스 주최로 한 엔비디아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 CEO가 블랙웰 수요는 폭발적이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었는데 지금 TSMC에게 블랙웰 그리고 호퍼 칩을 생산을 모두 다 맡기고 있잖아요. 근데 필요하다면 다른 업체에게 맡길 수도 있다라고 발언도 했습니다. 다른 업체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로서 엔비디아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딱 두 곳이죠. TSMC와 삼성전자.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로의 그 가능성이 좀 열렸던 간밤의 그 이야기였었고요. 계속해서 반도체 오늘장에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장에서 유리기판주들은 날아갔습니다. 자, 유리기판이 기존의 실리콘과 유기 소재 기판 대비해서 열에도 굉장히 강하고 여러 가지로 좋다라는 이야기 계속 전해지죠. 꿈의 기판이라는 그 키워드 달고 있는 쪽인데 YC캠 그리고 필옵틱스가 어제 장중에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유리기판 전용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양산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YC캠 쪽으로 흘러나왔고요. 그리고 필옵틱스도 급등, 독일의 쇼트와 TGV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독일 쇼트가 미국, 일본 다음으로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해요. 앞으로 유리기판 쪽으로도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이벤트가 정말 많죠. 그만큼 변동성 장세, 불확실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중심 잡아볼게요.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제 뵙고 또 뵙네요. 네, 자주 뵙네요. 네, 자주 뵙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봐야 되나 정말 어지럽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부터 챙겨볼게요. 아니죠. 네. 트럼프 잡은 해리스부터. 네. 자, 어제 2차 전지 신재생이 날아갔습니다. 확실히 해리스가 막강했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 지금 자리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제 급등 자체, 그 탄력도 자체가 굉장히 커서 네. 어떻게 보셨나요? 2차 전지. 어제는 이제 그 쏠림 현상이 좀 심했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또 장중에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쪽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에서 또 그 BOJ 위원이 거기 이제 간부급이 이제 한마디 했죠. 우리 계속 금리 올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엔화가 141엔 밑으로까지 빠졌었습니다. 장중에. 네. 물론 지금 이제 간밤에 보니까 142엔 중반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슈는 조금 좀 사그라들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조금 시장이 좋아지려고 하면 회방을 놓는 게 지금 일본이 돼가지고 그게 더 수급을 악화시켰다. 네. 그러면서 쏠림이 어디로 더 몰렸냐면 2차 전지. 2차 전지로 뭐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뭐 풍력, 뭐 그다음에 태양광 이쪽으로 해리스 트레이드가 굉장히 가속화됐습니다. 대신에 원래 있었던 기존의 테마주라고 하는 이제 뭐 그 마리아나 관련주, 뭐 대마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또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래서 찐 수혜주로 좀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지금 저는 단기적으로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추세적인 반등은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오늘은 또 오히려 반도체가 또 난리를 치겠죠. 오늘 반도체 갈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뭐 반도체가 일단은 들어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추세를 이어갈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들어 올리면 팔고 빠지면 좀 모아놓으시고 이제 비중은 한 5% 내외로 하시는 게 맞고요. 당분간은 이제 이게 해리스의 지금 당선 확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네. 여전히 박빙입니다. 여전히 박빙이다. 그러니까 어제 그 토론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해리스가 뭐 이제 기세를 잡았다가 아니라
그동안 밀렸던 해리스가 제자리로 왔다. 요 정도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 미국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그쵸.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는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약화되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런 거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면 이제 전쟁을 종식시킨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움직이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마리아나 관련주처럼 이런 좀 약한 테마들은 테마성이 좀 짙은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2차 전지 한마디로 단기 트레이딩은 유효하다 그쵸.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 대선 전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죠? 대선 전까지는 좋은데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형주 지금은 위주로.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쪽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셀 업체가 그나마 3분기부터는 실적이 돌아서기 때문에 네. 매출 회복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회사 중심으로 보시고 소재는 한 포스코 퓨처엠 정도만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아 그래요? 하나 더 추가하면 LG화학 정도.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네. 안 그래도 질문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 리튬 쪽이요. 네. 어제 리튬주 사실 최근에 리튬주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이제 중국 CATL이 뭐 공장 리튬 광산 생산 중단하겠다 뭐 이런 네. 썰도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고 플러스 여기서 챙겨봐야 된다면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에 리튬값 더 떨어진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리튬주는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더 갈까요? 그러니까 리튬이 가끔가다 반등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광산을 닫거나 아니면 공장을 닫거나 어제는 이제 CATL이 리튬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 공장을 하나를 이제 운영을 중단시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 네. 근데 그게 그러면 리튬의 수요가 증가해서 올라가는 가격이 아니라 공급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단을 줄여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허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은 제가 네. 볼 때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게 맞을 수 있다. 근데 지금 떨어지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게 양극재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나쁠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소비자 단이라든지 네. 셀 기업이라든지 이쪽에서는 훨씬 더 좋죠.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돼야지 마진율이 높아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에 아마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되게 안 좋게 나올 텐데 네. 보조금 안 받으면 거의 뭐 똔똔이 0.2%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지금 리튬 가격은 좀 떨어져야 사실은 좋습니다. 셀 기업 입장에서. 결국에 좀 멀리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가격 하향 안정화가 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야지 전기차가 보조금 없이 살 수 있죠. 전기차 사실 또 너무 뭐 LFP 배터리 단다 그러면 더 비싸진다 예, 그러는데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결국에는 셀 쪽으로 시선이 모아지네요. 소재 쪽은 결국에 지금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 주신 것 같고 그럼 어제 해리스 트레이드 그 중심에 있었던 신재생은 어떻게 보세요? 추가적인 시세 나올까요? 일단 신재생은 당분간은 이제 트럼프가 좋다 그러면 빠지고 해리스가 좋다 그러면 올라가는 게 반복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여전히 수요는 많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그다음에 거기에 딸려서 이제 ESS 관련된 종목들까지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 신재생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 어제 CS 윈드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근데 이게 실적을 되돌렸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 더 빨리 오르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이미 개선된 걸 확인했기 때문에 CS 윈드 정도는 대응하셔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아직 하나솔루션도 내년 정도 돼야지 아마 실적이 좀 돌아설 것 같고요. 적자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산을 이제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효과를 보려면 올해 연말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좀 바닥을 다지는 구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태양광은 네. CS 윈드는 그냥 풍력은 이제 돌아서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리스 트레이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뭐 급등할 때는 쫓아가시기보다는 네. 좀 조정이 나올 때 사놓으셨다가 한 번씩 올라올 때 파는 이것도 대선 전까지 2차 전지랑 똑같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유효, 태양광, 풍력 상관없이 괜찮다 말씀 주신 거고 그러면 신재생 안에서 탑픽은 CS 윈드인 거죠? 네, 신재생에서는 뭐 CS 윈드가 제일 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안에서는 삼성 SDI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LG 엔솔이 아니네요. LG 엔솔이 좋은데 LG 엔솔은 지금 가격은 좀 저라면 좀 안 살 것 같고요. 아, 예. SDI는 조금 더 이제 더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 집중돼 있잖아요. SDI가
근데 유럽 시장이 이제 하반기부터 돌아설 걸로 보기 때문에 SDI 그다음에 SDI가 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ESS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 삼성 SDI가 조정이 나오면 또 탄력도가 좀 더 좋을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어제 많이 올랐어요. 9% 뛰어서 36만 원까지 올라섰거든요. 중장기로는 한 42만 원까지는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 40만 원 정도 선에서 한번 끊고 나오셔도 되고요. 33만 원 깨면은 던지자. 예,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2만 원, 단기로는 40만 원 그 언저리 좀 바라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도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좀 더 빠졌어요. 네. 5만 5천 원도 깨고 내려가는 6만 5천 원이요. 65,000원, 예. 삼성전자 지금 자리에서 어디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항상 매도가 지금 자리가 저는 거의 바닥은 왔다라고 보는데 일단 항상 그럴 때 좀 더 빠지죠. 과매도가 항상 좀 나옵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더 하락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6만 전자를 깨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간밤에 또 엔비디아. 젠순항이 또 이제 희망을 좀 불어넣어줬죠. 예. 제가 볼 때는 삼성 파운드리가 그걸 만들기에는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예, 기술이 아직 안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거를 하겠다라는 정도만 되면 좀 희망을 불어넣을 것 같고요. 5만 원까지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6만 원 초반이면 이제 사실은 사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유리기판 쪽 어제 네. 시세 강하게 나왔잖아요. 예. 역시나 단기 트레이딩 괜찮나요? 강하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유리기판은 아직도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오래 걸릴 거고 중간 중간에 이제 이런 테스트용 장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포토 레지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생산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산해서 적용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매출단에서 유효하진 않지만 여전히 유리기판은 반도체와 엮여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돌아설 때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론 질문도 들어가 봐야 네, 되겠어요. 마이크론 HBM3 12단 개발 완료했다. 뭐 소식 전해지잖아요. 네. 지금 자리에서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별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마이크론 근데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한테는 좀 악영향이겠죠. 그렇죠. 예. 삼성전자 지금 잡고 있고 그렇죠. 사실 8단은 이미 제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좀 빨리 쫓아와야 되는데 시간의 문제일 것 같고요.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워낙 잘해서가 아니라 SK하이닉스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와. 네. 근데 지금 이제 그거를 손발 맞추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다. 마이크론도 시간이 걸렸던 거고. 그 마이크론은 심지어 대만에 공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맞추기 되게 좋아지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막 맞추고 있는 중이니까 뭐 올해 안에는 결말이 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봐주셨고 오늘 반도체 기대됩니다.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주시겠어요? 일단은 가장 하락폭이 큰 삼성전자가 반등이 좀 클 수도 있고 네.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가 급등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직접 수혜주는 사실 SK하이닉스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약간 좀 갭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탑픽은 SK하이닉스를 보셔야 된다. 아직은 1등 자리를 굳히고 있고, 네. 예, 그리고 지금 ESSD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보다 지금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서버용.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SK하이닉스가 지금 다 이기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덜 빠졌죠. SK하이닉스가. 네. 전저점을 안 깼다는 거는 그만큼 펀더멘탈은 SK하이닉스가 지금 조금 더 좋다. 그러면 반등 시 매수할 때는 하이닉스를 사시는 게 맞다. 결국엔 대장을 봐야 네, 된다라는 관점이시고 하이닉스 15만 원대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20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20만 원을 못 뚫으면 또 빠지겠죠. 근데 쉽지 않을 것도 같아요. 그렇죠. 20만 그러니까 원. 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20만 원까지는 좀 들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19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매도 그때까지 들고 가셔도 될 것 그럼 같아요. 결국에 신규 진입도 가능하겠네요. 신규 목표가 진입 보니. 가능하죠. 예, 가능한데 이제 기다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당장 뭐 확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차라리 2차 전지 좀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SK 하이닉스 담아 보면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 3픽 이어갑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목요일에 함께하는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모셔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분위기 좋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오늘 1픽일까요? 네, 저는 CS 윈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CS 윈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해리스 트레이드 수혜주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CS 윈드를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실적이면 실적 그리고 뭐 센티면 센티 다 적합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지지율에 따라서 변동수가 나올 수가 있긴 하나 지금 10월 1일에 두 번째 토론이 또 예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동의를 해야 하긴 하나 10월 1일 전까지 해리스의 지지율이 이 정도만 유지가 되더라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나타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주가 위치가 바닥권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돌아서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현재 관심도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CS 윈드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가 미국 대선이라는 이벤트 외에서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 신재생 에너지가 유리한 부분들도 있고 현재 신재생 에너지 섹터 중에서도 또 실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풍력 쪽이에요. 2분기 실적을 보면은 CS 윈드, 동국 SNC 우리의 예상보다 더 나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큰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CS 윈드 같은 경우가 2분기 영업이익 1,30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00억 원, 200%의 증가분을 보였고 지금 하부 구조물 쪽에 대한 기여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블라트 쪽에서의 대규모 적자 가능성도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상반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베트남 쪽이라든지 미국, 유럽 쪽에서도 신증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베트남 같은 경우가 2억 달러로 투자하게 되면서 대규모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캐파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에서 접근할 때 저는 우선적으로 풍력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풍력 안에서도 실적이 그나마 잘 받쳐주고 있는 CS 윈드 쪽이 조금 더 투자 심리라든지 안정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기 때문에 저는 CS 윈드를 현재 관련 종목군 내에서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실적이면 실적, 센티면 센티 그러니까 투자 심리면 투자 심리라는 뜻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는 섹터이자 종목으로 CS 윈드를 꼽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시점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 많이 골라보실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실적이 가장 좀 뒷받침이 되는 종목은 CS 윈드가 유력한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사실 CS 윈드가 갑자기 접근을 하는 종목은 아니고 천천히 중장기로 모아가는 대표적인 종목군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하시려면은 그래도 6만 원까지는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6만 원이라는 이 가격대가 11선 위주이다 보니까 조금씩 분할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 다만 목표가 같은 경우가 7만 7천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라든지 혹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다양하긴 하나 앞으로 더 나은 미래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성장 속도를 기다려보면서 좀 더 멀리 보게 된다면 7만 7천 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를 5만 원 라인대로 설정을 할 텐데
5만 원이라는 이 라인대를 이탈을 하게 되었을 때 손절을 하라라시기보다는 그 아래 박스권 하단 라인대 4만 5천 원까지 눌리는 것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 4만 5천 원 라인대에서 지지가 다시 한번 더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 주셨고요. 목표가 77,000원, 손절가 5만 원이지만 꼭 손절을 한다기보다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한번 또 전략을 수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김시은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앵커의 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해리스 쪽보다는 그래도 시장의 어떤 개선세, 그러니까 해리스 쪽은 어제 좀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에 시장의 개선세에 좀 발맞춰봤는데요. 그래서 에이징랜드라는 종목 오랜만에 또 들고 왔습니다.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고요. TSMC라든지 ARM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어서 또 시장에서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 CPI가 안정되면서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것이 뉴욕 증시의 반도체 업종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AI 탑픽으로 엔비디아보다 오히려 이 종목이라고 하면서 ARM 홀딩스를 좀 꼽았더라고요. TSMC가 약간 좀 악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ARM 홀딩스라는 호재를 얻고 에이징랜드라는 종목이 오랜만에 또 시장에 어필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저점 공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AI에게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안정 그리고 해리스 트레이드 두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종목을 골라줄지 궁금하네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물가 안정세와 해리스 트레이드 수혜로 강세를 보였어. 이럴 때 코스피에서 매수해볼 만한 종목 하나만 추천해줘. 과연 어떤 종목을 얘기할까요? 뉴욕 증시가 물가 안정세와 해리스 트레이드로 강세를 보였다면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 SDI를 주목해 볼 만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안정세가 기술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삼성 SDI는 이러한 흐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삼성 SDI, 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안정세. 아무래도 해리스 트레이드 쪽에 좀 기대를 좀 걸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친환경 이쪽의 수혜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3픽 CS 윈드, 에이징랜드 그리고 삼성 SDI로 정리하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갑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요. 좀 어느 정도 산뜻하게 시장이 출발할 것 같은 그런 예. 기분도 들고요. 자, 일단은 지난 장부터, 전일장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체감하는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 또 삼성전자가 연 저점을 경신하고 말았고요. 어제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일단 뭐 오늘 아침에 좀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2차 전지 대표주들이 네, 그냥 뭐 맞아요. 불을 뿜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수 자체는 코스피가 어제 그래도 힘이 계속 빠지는데 그래도 우리 투자의 맛에서는 그래도 제가 좀 틈새로 계속 말씀드리는 쪽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제가도 요즘에 그래도 투자의 맛 오면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어떠한 업보가 쌓여 있지 하고 늘 반성하면서 오거든요. 네. 또 뭐 아직까지는 크게 여러분들께 그렇게 혼날 짓은 안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에 그래도 좀 안도감이 들고 그래서 더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맛집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소문이 예. 파다해요. 더 내주셔야 돼요. 이거 갖고 안 되지. 잔치집 논리 있잖아요. 어제 말씀 주셨죠. 예,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선점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끄러워지기 위해서는 이 투자의 맛집, 이거 투자의 맛 정말 맛집이다 해서 많이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이러는 날이 이제 오겠죠. 그때까지 뭐 저 열심히 할 거고 일단 시장은 어제도 참 이게 골 때린다는 표현 좀 그렇고 참 이상한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거의 1조 원 매도를 하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 또 어제 힘 못 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또 2차 전지 쪽은 또 굉장히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에 또 대체적으로 어제 전반적으로 체감 지수 나쁘지 않았어요. 코스닥도 이제 상승권에서 움직였었고 뭐 바이오도 뭐 종목별로 흐름들이 분명히 좀 나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조금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아쉬운 흐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 뭐 지수 자체가 뻗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었겠지만 일단 제한적으로 투자 심리는 좀 살아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제 삼성전자나 이제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좀 나왔긴 했습니다만 예. 대체적으로 이제 비교적 다른 쪽에서 이제 그런 어떤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마이크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예. 다시 수정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부장님께서 마이크도 직접 달아주시고. 예, 그렇죠. 모든 건 스스로 해야죠. 네. 뭐 코스닥 쪽이 이제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상승이 나오면서 힘을 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이 어제 코스피를 1조 원 정도 매도를 했고 선물도 어제 한 7천억 정도 매도한 걸로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좀 확인이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어제 좀 유독 조금 이렇게 이질적인 시장의 흐름들이 나왔던 것의 공통점을 보자면 어제 우리 그 장중에 미국의 그 대선 후보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실제로 그 토론의 어떤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런 쪽들이 조금 더 반응했던 쪽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떤 그런 개별 이슈 쪽이 오히려 좀 수급적으로 특정 섹터 쪽에 어떤 좀 상승폭을 또 좀 키웠지 않느냐. 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어제 좀 시장은 좀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미리 대비하는 쪽의 포석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제 활발한 수급들이 업종이나 종목별로 또 이렇게 유입이 되는 것들도 분명히 좀 보였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옵션 만기일이 좀 걱정이긴 한데요. 어제 시장은 그래서 뭐 대체로 좀 괜찮았고 저가 매수 심리가 있었고 뭐 개별적인 어떤 좀 뭐 미국 대선 토론도 있었고 했는데 일단 뭐 수급적인 요인들이 큰 하루였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오늘이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변동성 장 마감까지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로 주로의 상승이 오늘 좀 기대가 되는데 어제 삼성전자는 좀 크게 쉬었다라고 하지만 반도체 안에서도 가는 쪽은 뚜렷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유리기판이 있었고요. 자, 일단은 반도체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간밤에 엔비디아 올랐잖아요. 네. 오늘 좀 살아난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지난 며칠 동안 엔비디아가 올랐다고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그렇게 후련하게 올랐나라고 보면 또 그렇진 않아요. 다만 어제 엔비디아가 급등하니까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전력주가 오히려 오늘 좋겠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어제 제가 전력주에 대해서 다른 거는 좀 뭐 차치하고 일단 엔비디아랑 동조화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 물론 전력주만이 엔비디아랑 동조화된다면 좀 서운하겠죠.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8% 정도 급등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그 데이터 센터 향 그 수요는 여전히 뭐 감동적으로 넘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가 모처럼 이제 굉장한 어떤 강한 상승을 좀 보이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그러나 어제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전히 좀 고민이 많은 모습을 보였어요. 자, 일단 화면을 좀 보실게요. 네, 부장님 선만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시면 그럴까요? 되겠습니다. 선 때문에 그랬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됐네요. 자, 날방송이네. 완전히 이런 생동감이 있는 방송 좋죠. 라이브죠. 자, 화면 보실게요. 자, 어제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장중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뭐 좀 기술적으로 본다면 일단 이제 단기 바닥은 SK하이닉스가 좀 잡는 흐름으로 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그래서 오늘 좀 엔비디아의 어떤 좀 훈풍을 좀 SK하이닉스가 받을 가능성이 좀 어느 때보다 크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수급 상황도 좀 그런 걸 암시하고 있었고.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이게 요즘에 천덕꾸러기가 되는 분위기예요. 보시게 되면 어제 장중에 삼성전자가 3%까지 하락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반도체 대표주 쪽에서 이런 어떤 엇갈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는 건데 어제 그러니까 좀 반도체가 그래도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대체로 반등 시도를 했던 하루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그런 반도체의 바닥을 논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하이닉스는 또 지금 하단을 또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 네. 그런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를 1조 원 팔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무려 9천억을 팔았고 예. 또 어제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300억 정도밖에는 매도를 안 했습니다. 기관은 오히려 이제 400억 정도 이제 매수하는 이런 흐름이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사실 어제 여러 가지 어떤 좀 시나리오들이 있겠지만 일단 추정을 해보자면
오늘이 이제 그 추석 연휴를 앞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앞두고 이제 선제적으로 좀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한 것이 아닌가. 네. 일단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고 오늘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떤 마감 동향을 봤을 때. 다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8월, 9월 동안에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고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측면에서 좀 수급상으로는 삼성전자보다는 비우호적인 상황들이 전개가 됐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게 다시금 조금 조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을 일단 해봅니다. 근데 이 추정에 대한 결론은 오늘 이제 시장이 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확인이 되겠죠. 오늘 그래서 만기일에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어제 이렇게 좀 이질적인 모습들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좀 그런 쪽에 대한 추정을 현재로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삼성전자는 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국민주잖아요. 네. 진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그 중심에 서 있을 텐데 뭐 연일 빠지니 이거 네. 지금 자리에서 물 타야 되나 아니면 손절은 이미 늦은 것 같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는 우리 투자자들이 많을 텐데요. 목표 주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뭐 손절한다라는 생각은 저는 뭐 해본 적은 없어요. 어쨌건 삼성전자는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에는 항상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이고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제 주식 경험에도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그 어떤 목적을 충족시켜준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뭐 단기 주가 변동성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잇따라 좀 하향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요즘에 투심이 더 안 좋은 상황이죠. 사실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좀 그거 가지고도 좀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왜냐?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직전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다 10만 원을 훌쩍 상회하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 10만 원 수준에서 그 이하로 네. 지금 목표 주가 하향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텀이 불과 지금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방송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그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그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이런 리포트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떤 특정한 업종이나 종목의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이제 깊이 있는 어떤 트래킹을 한단 말이죠. 커버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리포트를 참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리포트를 보고 제가 살지 팔지를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제 이들이 이제 이 제공하는 리포트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제 이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업황에 대한 사이클을 이제 짐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불과 한 달 사이에 일제히 이렇게 좀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소형주도 아니고 그렇죠. 시장을 대표하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그런 어떤 이제 업황을 전망하는 쪽에서 이렇게 일제히 한다라는 것은 이건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뭐 한두 어떤 애널리스트가 목표적으로 하향했다고 하면은 또 그걸 또 지목해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또 이게 또 소신 있는 리포트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약속이란 듯이 이렇게 일제히 하향됐다는 측면에서 저도 좀 당황스럽지만 아마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개별주도 아닌데. 근데 사실 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배경을 보게 되면 뭐 이럴 수 있죠. 이제 뭐 갤럭시 언팩 이후에 좀 이제 이 AI 모바일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의외로 좀 이제 스마트폰 판매가 생각보다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PC 역시도 좀 판매가 생각보다 좀 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재고가 좀 증가하는 쪽이 결국에는 가격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 예.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논리적으로 근거는 분명히 좀 타당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애플의 아이폰 16이 공개가 됐음에도 좀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뭐 이게 뭐야, 뭐 이런 좀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뭐 반영해서 할 수는 있다고 치지만, 그렇다고 목표 주가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좀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쪽에 대해서는 좀 저도 좀 이제 이런 쪽에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일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목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상향하고 또 내려갈 때는 하향하는 것이 또 일반적인 또 트렌드이기도 하니까 네. 그런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좀 이제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이러다가도 또 좋아지면 또 상향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그냥 저는 또 저가 매수하기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어쨌건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좀 이제 그 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 좀 확인이 돼야 여기서 좀 조금 더 이제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텐데, 네. 자꾸 아래쪽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더 사야 되나 이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요, 삼성전자는요, 그냥 하여튼 기업으로 보시면 어쨌건 올해 역대 두 번째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3분기 이익 추정치가 하향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남은 3, 4분기에서 반전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보다 또 올라갈 수 있는 쪽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 네. 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이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증권사가 목표 주가 상향 그렇죠. 리포트 네, 또 네. 내보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강력한 바닥 시그널이 나왔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원체 악재가 많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네.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었고요. 네. 반도체 어제 삼성은 쉬었다지만 전반적으로 반등 시도가 나왔었고요. 네, 네. 유리기판 너무 좋았었고 네. 좀 바닥 근처인가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화면을 보실게요. 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순서를 좀 바꿨어요. 아까랑 다르게. 자, 일단 2등주인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체로 좀 반도체 종목들이 좀 반등하려는 시도들이 일제히 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좀 반도체의 좀 바닥이 가까워졌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올해 고점 대비해가지고요, 한 27%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길게 볼게요. 길게 보면은 작년 초부터 이제 반도체가 랠리를 시작했잖아요. 자, 이때 이후로는 현재 17%밖에 상승을 못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SK하이닉스는 7월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약 37%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작년 초부터 이제 쭉 보게 되면은 현재로서도 한 110%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먼저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흔들리는데, 좀 이제 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대적인 가격 비교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가격 메리트 훨씬 더 좀 커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바닥 확인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아주고 돌리고 이럴 때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이 이제 같이 움직였을 때, 네. 이랬을 때가 이제 진정한 반도체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업종 대표주가 추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업황을 얘기하면 전 안 된다라는 그런 지론이에요. 자, 다른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굳건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바이오 여전히 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격에서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대장주가 굳건하기 때문에 그 뒷단에서 따라올 수 있는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네. 어제 말씀드렸던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추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삼성전자가 못 돌렸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것이고, 이걸 다른 섹터로 좀 확장을 해보자면, 제가 건설주 아직은 제가 모르겠다고 하는 거, 현대건설이 지금 추세 못 잡고 있으니까 건설주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 아래 신한지주, 물론 그동안 이제 밸류업으로 해가지고 금융주 쪽이 계속 좋은 모습이었지만 최근에 신한지주의 추세가 꺾였고 어제는 급락을 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밸류업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틈을 타서 지주사나 통신주 쪽으로 수급이 올라가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도체를 비롯해서 모든 어떤 업종이 올라갈 거냐 말 거냐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대장주가 추세가 잡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반도체는 그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쪽은 잡으려고 하는데 아직 삼성전자가 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바닥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삼성전자의 바닥이 확인됐을 때라는 논리, 네. 이 논리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늘 뭐 옵션 만기일이고 하니까 아마 뭐 이런저런 어떤 수급적인 요인으로 더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아직은 그러니까 반도체 바닥을 논하기에는 삼성전자 그 추세가 상승으로 가는 그 흐름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이라고 좀 답변을 받은 거고요. 그러면
바이오 2차 전지가 정말 잘 갑니다. 어제 확실히 코스닥이 선전을 해줬죠. 네.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방금 차트 보여주셨듯이 굳건하게 움직이고 있고 LG엔솔 너무 잘 가고 있고요. 네. 역시나 좀 끄떡없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이제 저는 이제 여전히 중기적으로 아주 좋게 보는데, 근데 어제 이제 좀 코스닥 쪽의 바이오 쪽이 좀 더 이제 강했잖아요. 네. 이것도 화면 한번 보면서 볼까요? 어제 이를테면 이제 코스닥 쪽이 더 강했어요. 펩트론이 장중에 거의 22% 급등을 했고요. 어제 오스코텍도 장중에 11% 급등을 했고, 유한양도 장 초반에 급등했던 게 이제 그 맞아요. 마일스톤 수치 돈 받았다. 거기 이제 그 렉나자나 이런 이제 신약의 이제 마일스톤을 이제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거였는데, 어제 근데 사실은 코스피 쪽에 좀 바이오 쪽은 조금 쉬는 국면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 쪽이 활발했던 것은 어제 사실은 이제 뭐 2차 전지 바이오 쪽이 강했던 원인들, 또 이런 걸 보게 되면 어제 미국 대선 토론에 대한 좀 단기적인 수급적인 요인이 더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쪽. 왜냐하면 바이오 쪽도 물론 누가 돼도 수혜라고는 하지만 그 이전에는 아무래도 해리스 쪽에 대한 그런 이제 좀 수혜 기대감이 컸던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어제 코스닥 쪽에 바이오가 유독 강했다라는 것은 좀 그런 해리스 수혜주 쪽에 대한 어떤 좀 플러스 알파의 수급이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지금 추석 긴 연휴를 앞두고요. 그리고 오늘 선물 옵션 동시를 앞두고서 어제의 어떤 그 시장의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절대 저는 예측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어제 좀 유독 좀 그런 쪽이 강했다.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이오 안에서 좀 국소적으로 살펴본다면 확실히 비만 치료 주들이 최근에 그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계속해서 업종 대표주 쪽으로, 그러니까 쌈바를 지금 사라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대형주로 바라봐야 된다 말씀 주시잖아요. 네. 비만 치료 쪽으로 노선 변경 가능할까요? 노선 변경까지는 아니고 기존의 노선 중에 비만 치료제도 걸쳐 있는 종목이 있죠. 일단 한미약품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화면 보실게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이게 지루하죠. 예를 들면 어제 2차 전지 말씀드리고 그런 건 또 그날에 또 많이 오르면 또 기분이 좋긴 합니다만, 뭐 셀트리온 한미약품은 뭐 인디형 기후제처럼 뭐 별로 오른 것도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야금야금이죠. 근데 여전히 저는 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그러니까 쌈바도 전 뭐 중기적으로 좋다고 봅니다만 이제 거의 100만 원 선까지 올랐죠. 투자의 맛 처음 시작할 때 쌈바를 거의 70만 원대 정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맞아요. 거의 이 정도 올랐던 상황이니까 여기서 제가 뭐 이거 더 갑니다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간 쪽에서 이제 슴슴한 쪽에서 여전히 본다면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이 저는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한미약품이 좀 더 좋아 보인다. 네. 왜 비만 치료제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쪽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셀트리온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라는 키워드 붙어 있는 한미약품이 조금 더 매력적,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장님, 추석이 끝나고 나서 시장은 또 어떠한 표정을 나타낼까요? 너무 길게 쉬는 거 아닌가? 우리 투자자들은 사실 또 이렇게 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주식장이 안 열리는 것도 나름 복인 것 같긴 한데 장중에 변동성이 원체 크니까. 네. 근데 추석 연휴에 시장 전망할 게 없는 게요. 그 뭐 정말 뭐 시장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의 문제겠죠. 일단 우리 추석 연휴 동안에 몇 가지 그냥 뭐 주요 이벤트만 보더라도 좀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빅 이벤트죠. 간밤에 뉴욕 증시도 사실 장 초반에 급락하다가 급등 반전을 했던 것도 결국 이제 금리 관련한 어떤 시장에 어떤 설왕설래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미국의 FOMC가 있고 연휴 직후 거래일에 이게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죠. 네. 자, 그러니까 비컷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간밤에 발표된 이제 미국의 그 CPI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또 시장에서 해석이 엇갈리면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니까 아무래도 연휴 때 이제 결국 FOMC 금리 결정이 시장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줄 것 같아요. 네. 왜냐 우리는 쉬었다가 한꺼번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에는 또 영국의 BOJ, 영국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이제 일본의 BOJ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영향을 받겠어요? FOMC 이제 금리 결정 이후에 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일본의 통화정책회의는 요즘에 많이 중요도가 올라갔잖아요. 네. 또 엔화 때문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연휴 이후에는 위든 아래든 좀 변동성은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방향이 좀 제대로 잡힐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추석 전까지 오늘, 내일 딱 이 거래일 남았거든요. 네. 지금 이때 장바구니를 좀 비워야 될지 그냥 가만히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는 뭐 이번 시장 상황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원래 좀 연휴 전에, 휴가 전에 좀 길게 쉬는 전에는 좀 그래도 현금 확보를 하는 게 그냥 전 습관이에요.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가자. 그게. 그러니까 뭐 설에는 뭐 이렇게
설 전에도 그렇고 추석 전에도 그렇고 아니 그 주식 꽉 채워놓고 그 가시면 그 뭐 저기 송편이나 제대로 드시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연휴에 시장이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는 열려봐야 아는 저는 그런 숙제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좀 추석 전에는 그래도 일부 조금 좀 이렇게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쪽을 그냥 습관적으로 좀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확인하고 가자. 네. 어느 정도 시장이 불확실함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망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고, 자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 변동성 너무 크지 않을까? 일단은 9월달에 우리 시장이 유독 좀 안 좋은 흔들림이 많은데 사실 6월 동시만기 이후에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7,400억 정도 매도했거든요. 그런데 9월에만 그러니까 400억 정도를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만기 이후랑 9월에 매도한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이것은 뭐냐면 외국인이 유독 9월에만 좀 이제 선물 포지션에서 하방 포지션을 구축했다 이거인데 여기서 이제 관전 포인트 이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완화되느냐. 그러니까 이 어떤 하방 포지션을 좀 그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조금 풀고 가느냐 아니면은 더 눌러놓고 가느냐. 사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연휴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 그리고 이제 곁들여서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흐름 요 정도만 본다고 하면 연휴 이후에 시장이 외국인들은 어떤 포석을 갖고 있겠구나라는 정도는 힌트가 좀 주어질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내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시장이 녹록지 않은 건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확인하고 가자로 오늘 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조성호 부장 보내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많은 이야기들 해볼게요. 1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